네, 안녕하세요. 탁현민의 이미진 첫 번째 시간입니다. 왜 첫 번째 시간인지 다소 헷갈리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자면, 앞에 4번은 사실 시험 방송이었고요. 오늘이 저희 이미진 첫 번째 방송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방송이라 첫 번째 방송에 걸맞는 또 이 게스트를 좀 섭외해야 될 것 같아서 많은 고민이 있었는데, 고민은 많았지만 선택은 상당히 쉬웠습니다. 딱 떠오르는 분이 한 분 계셨기 때문입니다. 예능 프로그램, CF, 시트콤, 라디오, 이런 데 출연하는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해야 할까요? 개그맨? 배우? 예능인? 방송인? 정답은 소설가입니다. 오늘 이회수 선생님을 모시고 탁현민의 이미진 첫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설까지 쓰시는지는 몰랐어요. 라는 리플을, 어떤, 이회 선생님의 엔터테이너 활동을 보고 쓰기도 했는데요. 리플을 남기기도 했는데, 글쎄요. 그게 과연 어떤 느낌일까? 오늘 그 얘기도 좀 궁금하고, 또, 최근에 어떤 사회적인 혹은 정치적인 이야기들도 간혹 라디오 방송과 글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해서 오늘 그 말씀도 좀 여쭤보고요. 그리고 이 시대에 대한 얘기, 또 문화에 대한 이야기들도 빼놓지 않고 한번 여쭤볼까 합니다. 자, 제 옆에 드디어 나와 계십니다. 이해 선생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해수입니다. 선생님, 절 좀 봐주세요. 네. 자, 저희 오늘하고 오면서 보니까 봄도 됐고, 여기도 뭐 이제는 완전히 그냥 봄 그대로인데요. 네. 겨울에 할 때하고는 또 판이하게 다른 것 같아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 한 달 정도 늦습니다, 봄이. 겨울에는 눈이 앞까지 있어서 포장이 된지 몰랐는데, 이제는 선생님 댁 앞까지 포장이 돼서, 네. 오가기도 편하고 참 좋은 것 같아요. 네. 자, 일단 출연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무슨 거 하는지 잘 모르시고. 네. 자, 첫 번째 질문 드릴게요. 며칠 전에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선생님과 관련한 기사가 하나 올라왔었잖아요. 예. 선생님을 보고 상당히 불편하다. EBS의 엔터테이너 활동에 대해서 상당히 불편하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혹시 그거 보셨습니까? 예, 맞습니다. 어떤 생각을 하고 계세요? 불편하시겠죠. 제가 생각할 때 그분은 사실은 저 때문에만 불편하신 건 아닌 것 같아. 네. 왜 그런가 하면 그분은 누가 뭘 하든 간에 불편한 분은 아닐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오히려 이제 그분은 스스로 때문에 더 불편하시지 않을까. 그래서 가급적이면 좀 인생을 사실 때 저한테는 좀 신경 안 쓰고 사시면 좀 편안하게 사실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죠. 저도 그 기사를 상당히 재밌게 보면서 그 밑에 리플들을 재밌게 봤는데, 대부분 그게 불편하면서까지 자꾸 보려고 하느냐, 이런 이야기들도 있었고, 그랬는데, 역시, 불편하면 자기가 안 보면 되는 거지, 그게 그렇게 크게 인생에 중요한 일도 아닌 것 같고, 그의 인생에. 예컨대 이제 그분의 말씀의 요지는, 제가, 그러니까 너무 많은 일들을 한다. 너의 정체가 뭐냐? 지구에 온 목적이 뭐냐? 이거 같은데, 과연, 농사꾼은, 농사만 짓다가 논바닥에서 갈라 죽어야 되느냐? 다시 묻고 싶고요. 그리고 직장인은 늘 직장을 떠나면 안 되느냐라고 묻고 싶습니다. 어부는 절대로 산나물을 채취하면 안 되는가. 또 다른 여러 가지 이제 직업 가진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과연 그 사람들이 그것을 평생 직장으로 간직하고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과연 대한민국에 보장되어 있느냐. 사실은 대한민국 자체가 불편합니다. 그런 것이지 그런 불편한 조건 속에서 그렇게 많은 일을 한다는 건 박수를 쳐야 할 일이지 불편해할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맞죠. 그래서 그분이 좀 시각을 좀 바꿔주셨으면 합니다. 자, 어쨌든 불편해하는 분은 하시라고 그냥 내어둔다고 해도, 선생님이 상당히 요즘 바쁜 일상을 지내고 계시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예능 프로그램, 시트콤에도 나오시고, 또 CF도 하시고, 또 라디오도 이제 매일 하시잖아요.
주로 이렇게 막 고정적이고 매일 하고 뭐 이러는 거하고는 아주 익숙하지 않으신 분 같은데, 글 쓰러 화철에 들어오셔서, 연예계에 데뷔하신 셈이에요. 본업은 어떻게 돼가고 계십니까? 예, 뭐 열심히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어쨌든, 제 본업은 역시 이제 글을 쓰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생각할 때 글이라고 하는 것이, 마치 음식점에 그야말로 국수 전문점에서 국수 까다 뽑아내듯이 글이 반죽해서 이렇게 누르기만 하면 그냥 줄줄이 나오는 것이 그냥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 마치 무슨 축구 선수들처럼 뭐 맨유 경기 보통 2, 3일에 한 번씩 하듯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이종격 투기 선수도 경기 한 번 하면은 최소한 6개월 정도 쉬어야 된다고 그럽니다. 책 한 권 내고 나면은 제 경험에 의하면은 1년 쉬는 거 가지고는 정말 부족합니다. 골병 듭니다. 책 한 권 내는데 그것이 짧다고 해가지고 힘 덜 드는 것도 아니고요. 길다고 해서 힘 얻는 것도 아닙니다. 어쨌든 간에 한 작가가 책을 한 권 내는 데는 적어도 피가 마르는 듯한 그런 집중력이라든가 또는 고심을 겪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도 요즘 좀 쉬는 셈 치고 그야말로 논일듯이 이것저것 도전해보는 것입니다. 거기서 뭐 또 이런저런 또 소재나 자격도 받으시고 뭐. 그렇습니다. 많은 경험을 하죠. 뭐 선생님들 하시던 소설 잘 쓰려면 소설 작법 백날 읽어봐야 소용없다. 소설 외적인 것들을 더 열심히 해야 그렇죠. 된다. 다양한 경험이 있는 이익이 됩니다. 엔터테인먼트 활동은, 근데 어쨌든 기존에 이제 선생님이 글 쓰시거나 이 소설 쓰시거나 뭐 이랬던 활동하고는 좀 달리 세상하고 소통하는 또 다른 방식이라고도 이제 보여지는데, 전략적 선택이신가? 그게 그렇지는 궁금합니다. 않습니다. 뭐, 저 같은 경우에는 거의 억지 쓰고 인생 사는 거 별로 안 좋아해서, 그냥 기회가 오면은 늘 하고, 그리고, 가급적이면은, 무리하지 않게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늘 또 새로운 것은 재미있고, 그래서 좀 힘들면 저도 금방 그만둡니다. 그 하셨던 일들 여러 가지 중에 그래도 뭐 특히 좀 뭐 재미가 있었다거나 아니면 뭐 좀 이건 좀 편하게 잘 맞는다거나 뭐 선생님하고 좀 그런 게 있을까요? 네, 라디오 재미있는 것 같아요. 좀 힘들긴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군대 이후로 제가 날마다 똑같은 일을 반복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사실 굉장히 이 점을 제가 걱정을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제 그 성격 자체가 고삐 풀린 망아지 같고 의식도 비교적 자유로운 편인데 과연 정해진 시간에 늘 같은 일을 반복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저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는 의미로 어쨌든 해보기로 결심을 했었는데 이제 거의 그 1년 가까이 되어 가는 거 보면 어쨌든 저도 이제 많이 좀 둥그러지지 않았는가 이렇게 자평해 봅니다. 그 다른 프로그램과는 달리 언중육회 선생님이 하시는 라디오 프로그램 좀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잖아요. 네. 그 청취자들도 다양하고 주로 어떤 걸 담아내려고 많이 노력하시는 편이세요? 그 방송에서는. 일단은 제목 언중육회라고 하는 것 자체부터 오해가 시작됩니다. 이게 육회가 아니거든요. 이게 그 말 속에 유쾌함이 있다는 건데 마치 제가 그 세상을 막 난도질이나 하는 듯이 이 색안경을 끼고 보신다든가 뭐 곡해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 세 꼭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첫 번째 이제 칼럼 같은 경우에는 주요 기사를 보고 문명 비판을 한다든가 세태 비판을 하는 이런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 우리가 좀 정신 차리고 세상 좀 바라보고 살아가자 이런 얘기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본받을 만한 인물들 좀 에게 감동을 주고 그리고 귀감이 될 만한 인물들을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고민은 나누는 것, 궁금증은 푸는 것. 이래서 이제 고민 상담입니다. 다양한 고민들 올라옵니다. 그래서 뭐 가령 최근 화제됐던 것도 하나 있었죠. 네, 야동 끊는 법. 특히 고3이 진지하게 야동을 끊고 싶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너무나 정말 그 기특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서 제가 아주 정말 진지하게 상담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라디오는 그럼 여기서 매일 녹음하셔서 이제 하시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죠? 작가가 이제 그날의 주요 기사를 종합해서 가장 이슈가 될 만한 기사를 선택하고 칼럼을 써서 보냅니다. 그러면 그 원고를 검토하고 이제 이회수 호흡, 이회수 스타일로 바꿉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편집하고 녹음해서 다시 방송국으로 보내면 방송에서 송출하죠. 거의 뭐 홈스테이션. 그렇습니다. 네, 한국 최초의 재택 방송입니다. 안해수공품. 네. 그 라디오 방송이 선생님하고 이렇게 그 세상하고 이 화천이라는 지리적인 그 어떤 오지 하고 이렇게 좀 연결시켜주는 그런 느낌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세상과 선생님 교신할 수 있는 채널이 된다거나.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만은 화천 지금 저희 집은 라디오가 잡히지 않습니다. 참 아이러니컬하죠. 라디오가 안 잡힙니다. 그래서 제가 새로 산 핸드폰 들고 밖에 나가서 들어야 됩니다. 안에서는 안 잡힙니다. 라디오. 네. 재밌다. 또, 그, CF는 좀 의외였어요. 선생님, 그, 김연아 선수. 패러디라고 해야 되나요? 오마주라고 해야 되나요? 뭐, 어쨌든 의뢰가 들어왔는데, 지금 경제적으로 나라 전체가 어렵지 않습니까? 전 세계가 어려운 방법에 이건 사실은 그 보통 탤런트나 뭐 이렇게 배우들도 잘 기회가 안 온다는데 저는 그냥 그 생활의 보탬이 되기 위해서 덮어놓고 그냥 했습니다. 덮어놓고 했고 스케이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강원도 인제 출신입니다. 강원도 인제는 얼음이 가장 빨리 열고 가장 늦게는 녹는 고장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국가대표 스피드 스케이팅 그 선수들이 많이 배출됐습니다. 그래서 조금 탈줄은 압니다. 근데 되게 자연스럽게 뭐 여러 가지 모습도 CF에서 볼 수 있어서 재밌었고 노래도 직접 부르셨죠, 그 CF송도. 음악은 뭐 원래 철가방 프로젝트 때부터 익히 알고 있었지만. 근데 박칩니다, 제가. 그래서 그 녹음 담당했던 분들 굉장히 잘 먹었어요. 자, 그럼 뭐, 이 다양한 활동도 하고 계시고, 시트콤도 또 나오셨던 적도 있었고, 뭐, 앞으로의 이 엔터테이너로서의 또 뭐 계획이 있어요? 계획은 없습니다. 그냥 뭐, 들어오는 저를 필요로 한다면은 해보는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뭐 다 사실은 물론 제가 잡식성이기는 하더라도 다 수용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제 아내가, 일단은 그것을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제 아내가 하자 그러면 제가 또 재검토 해보고, 뭐, 특별한, 지나치게 사실은 제 이미지하고 안 어울리는 건 제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뭐, 정리하면 이 선생님의 엔터테이너 활동에 대해서 불편을 느끼신다면 뭐 계속 불편해 하시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별로 불편해하지 않고 즐겁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불편해하신 분들은 뭐 할 수 없고 즐거워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또 스스로의 즐거움과 또 창작 활동에 도움이 된다면 저희는 뭐 얼마든지 선생님 활동하시는 게 박수 치거나 뭐 즐거운 일인 것 같아요. 뭐 다들 또 많은 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고. 어쨌든 60 넘어서 할 일이 있다는 게 다행스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받아주는 애가 있다는 거. 뭐, 섭외 뭐 거의 1순위시잖아요. 뭐, 또 겸손의 말씀. 뭐 여기저기 뭐. 자, 이렇게 해서 엔터테이너 이회수라는 그 첫 번째 주제는 뭐, 결론 이 정도로 하고, 질문 이 정도로 하고, 두 번째 얘기 좀 무거운 얘기도 좀 한번 해볼까 하는데, 기존의 이제 선생님 작품들을 쭉 보면, 현실에 분명히 발을 딛고 있는, 이를테면 뭐, 그, 사창가의 어떤 뒷골목이 배경이 된다거나,
뭐 여러 이제 아주 구체적인 현실의 한 단면에 발을 딛고는 있지만 분명히 또 현실하고의 어떤 거리감도 존재했었던 그런 느낌들도 책 안에서 작품 안에서 있었는데 선생님은 그 사회 인식이나 현실 인식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어떤 방향의 생각을 하고 계신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적어도 예술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어느 시대의 현실이건 그 시대의 현실은 예술가들한테는 적입니다. 어쨌든 간에 예술가들은 끊임없이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있고 이상을 향해 나가려고 발버둥 치는데 현실은 사실은 계속 그 현실 자체를 영속하고자 하고 안주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충돌이 불가피한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현실 바탕에 두는 것은 어쨌든 간에 저 자신의 체험을 중시한다는 의미가 있고 또 정말로 현실하고는 잘 안 맞아떨어지는 그야말로 어떤 이상적인 부분이라든가 또 상상에 의존하는 부분들은 그것은 사실은 창의력의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술가는 그 두 가지 다를 중시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실의 바탕을 둘 때 그것이 재창조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나친 리얼리티는 그렇게 예술 속에서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꼭 현실적 리얼리티에 가치를 두는 것이 만약에 문학이라면은 차라리 저는 옆집 아저씨의 인생 얘기를 귀담아 듣는 덕이 더 가치가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굳이 꼭 소설이라는 매체를 동원할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얘기죠. 이제 선생님의 실제 삶도 현실을 사시지만 좀 비현실적으로 사신 것도 많잖아요. 보통 어떤 선생님의 다른 사람들이 일반적인 사는 방식하고는 좀 다르게 사셨잖아요. 남들한테는 그게 비현실적으로 보이는데 저한테는 그게 현실이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일화들도 뭐 무릎팍도사나 혹은 다른 프로그램에서도 많이 말씀하셨지만 현 선생님의 삶이 왠지 뭐 잘 안 씻고 뭐 이런 거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들 일반적인 삶하고는 좀 거리감이 아직도 그렇게 제가 잘 안 씻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건 벌써 몇십 년 전의 얘기인데 사람들은 항상 그 기억에 매달려 있는 것 같아요. 너무 강렬한 기억인 거죠. 그분들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다 30년 전이나 20년 전의 현실이 아닌가. 그리고 어쨌든 간에 사람이 변하더라도 이상하게 그 변한 것이 눈에 안 보이는 경우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눈에 안 보이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을 지배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을 사람들이 중시하지 않고 오히려 늘 보여지는 부분만을 중시하는 것 같은데 그것도 제대로 보느냐 하면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거든요. 왜곡되게 해석한다든가 또 보고 난 것에 대해서 지나친 불신 또 지나친 신뢰 이것이 참 기이합니다. 가령 해는 반드시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가 이렇게 하면은 어떤 사람은 야 나 당연하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글쎄라고 의문을 가져보는 사람도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의문을 가지는 쪽이 더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해는 적어도 북극이나 남극만 가더라도 반드시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관측자의 위치 시각을 좀 바꿔가면서 한번 살아보거나 어떤 믿음을 점검해보는 것도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합니다. 뭐 비슷한 얘기 저도 하나 들은 게 있는데 이를테면 뭐 토끼는 깡총깡총 뛴다는 말이 과연 사실이냐 너는 한 번이라도 토끼가 깡총깡총 뛰는 걸 봤느냐 대부분의 토끼는 토끼장에서 엉금엉금 기어다니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도 했는데 뭐 여하튼 이제 뭐 관찰이나 혹은 자기가 믿고 있는 기본적인 그 상식이나 이런 거에 대한 맹목적인 신뢰나 이런 것들은 한 번쯤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죠. 뭐 이런 말씀이신 거죠.
자,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현실에 발을 딛고 있으면서 때로는 작품 안에서는 상당히 그 초현실적인 혹은 다른 어떤 가치들을 많이 추구해 오셨던 선생님이 느닷없이 어느 날 현 정부와 혹은 대통령에 대한 혹은 또 사회 현안에 대한 이야기들을 쏟아내기 시작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뭐 계기가 있을까요? 아니면 정말 그때 당시에 밝혔던 것처럼 그 어떤 치밀어 오르는 분노, 뭐 순간적인 뭐 이런 걸까요? 아니, 저는 옛날에도 그랬거든요. 옛날에도 그 시대의 현실에 대해서, 그 시대의 어떤 그 부조리에 대해서 항상 신랄하고 역시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냈었습니다. 제 작품 전편에 걸쳐서 반드시 그런 부분이 나옵니다. 그것이 그러니까 작품의 주조를 이루지만 않을 뿐이고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꼭 짚고 넘어갔었습니다. 옛날부터. 그러면 옛날에는 계집에서 작은 놈 이 얘기는 귀를 안 기울였고 뭐 지붕 꼭대기에서 술 마시면서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신경 안 썼다는 얘기죠. 근데 지금은 제가 계집에서도 나왔고 지붕 꼭대기에서 내려왔기 때문인지 어쨌든 제가 하는 얘기에 귀를 기울여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옛날과 지금의 차이지 지금 와서 제가 사삼스럽게 그러는 건 아닙니다. 늘 그래왔습니다. 늘 그래왔고 단지 이제 지금은 그것이 주목을 받고 있다는 것 뿐입니다. 그 발언의 수위도 그렇고, 어쨌든 보통의 경우는 이렇게 주목받기 시작하거나, 혹은 이 발언의 무게가 실리기 시작하면, 좀 자제한다거나, 혹은 입장을 좀 바꾼다거나, 혹은 아예 표명을 하지 않는다거나, 이런 선택을 하게 되잖아요. 일반적인 경우에는. 선생님 계속해서 그런 발언을 해내신다는 거죠. 또 하고 계시다는 거. 가령, 우리 한국 축구가 옛날에 부진할 때, 늘 해설자들이 이런 얘기합니다. 한국도 잔디구장이 있어야 돼요. 라고 늘 강조했습니다. 잔디구장이 이제 곳곳에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문화를 본다면, 문화예술 쪽에서 본다 그러면 아직도 한국 축구는 자갈밭에서 하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잔디구장이 만들어질 때까지 해설자인 저로서는 잔디구장을 만들어야 된다고 미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만들어질 때까지. 선생님이 계속 그런 이야기들 하고 계시거나, 이제 또 언중일표를 통해서거나, 혹은 다른 경로를 통해서 말씀을 하실 때, 그게 이제 사람들 사이에 회자되는 까닭은 그 말씀이 상당히 많은 공감을 얻고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즉각적으로 반응하기 때문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회수가 보는 세상에 대한 인식과 발언이 왜 청취자나 혹은 이 유저들 사이, 혹은 일반 시민들 사이에서 그렇게 공감을 얻는다고 생각하세요? 여러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들보다. 특별히, 저만 그렇게 하겠습니까? 대개의 경우, 요즘도, 저 이외에 많은 분들이, 현실에 대해서, 역시 이제 왜곡된 부분이라든가, 또는 불편한 부분들, 그리고 개선해야 할 부분들은, 다 자기 분야에서 한마디씩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제 지금은, 더 제가 주목받는 존재가 되어 있다는 얘기죠. 어쨌든 간에 책도 많이 팔렸고, 또, 문학이라든가, 다른 어떤 TV 매체를 통해서 좀 더 많이 알려진 것이 아닌가, 옛날에 비해서. 김미화 씨도 요번에 좀 논란이 좀 있었고요. MBC 이제 개편 관련해서. 또 신경미 앵커 같은 경우는 아예 이제 그만두게 되고, 또 윤도현 씨 KBS 출연 문제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이런 식의 이제 그 구분이 딱히 온당하다고 생각되지는 않지만,
좌파나 혹은 우파로 나눴을 때 소위 이야기하는 왼쪽에, 물론 당사자들은 그렇다고 좌파는 아닙니다만, 사람들이 대부분 방송 프로그램이나 혹은 그 언론을 통한 노출에서 소외되거나 혹은 배제되고 있는 경향들이 있는데, 선생님은 이제 원중립회 같은 경우 5분 유로 또 확대됐다는 거죠. 이런 어떤 일련의 흐름들, 이 사회정치적인 맥락에서 어떤 일련의 흐름들이 좀 있다고 보세요? 정말? 뭔가의 음모라든지. 제가 한번 진행자께 여쭤볼게요.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국가라고 보십니까? 헌법 제1조는 분명히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네. 헌법 21조에 보면 대한민국은 언론, 출판 및 집회, 결사의 자유가 있다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그런 나라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죠. 그건 다 국민들이 정부를 모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 어떻게 이런 민주주의 국가에서 그런 일들이 공공연하게 일어나겠습니까? 대한민국이 엄연히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잠시나마 제가 잘못 생각했던 거에 대해서 이 방송을 빌어서 정말 사과드립니다. KBS 측이나 혹은 MBC의 주장이 다 진실로 오늘 선생님도 말씀하시고 저도 그런 생각을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고 그런 일은 죽었다 깨어나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차 한잔 하시죠. 좀 당황스럽네요.